일명 꿈의 직장으로 불리는 글로벌 기업 구글. 매해 전 세계에서 무려 300만 명 이상이 입사 지원을 한다는 구글의 인재 채용 원칙은 무엇일까요?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요, 구글이 선호하는 인재상 명순위는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또 창의력을 가진 사람도 아닌 바로 함께 일하기 즐거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니, 일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함께 일하기 즐거운 사람을 찾을 수 있는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함께 일하기 즐거운 사람이라는 표현의 뜻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협업이 가능한 사람, 즉 탁월한 소통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요즘엔 한 개인이 전 세계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시대죠. 기술의 연결보다 중요한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일 텐데요. 오늘 청산뉴스에서 오신 분은요, 우리 청년들을 소통 중심의 인재로 거듭나도록 도와주실 분이십니다. 전은경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강사님 오늘 어떤 강연 들을 수 있을까요? 네, 함께 일하기 좋은 사람, 즐거운 사람들은요, 비결이 있거든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자기 자신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뉴스 전은경 강사님의 강연을 큰 박수로 청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하게 된 전은경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젊은 에너지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제가 젊어지는 것 같네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는 주제예요. 혹시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오늘 잘 오셨네요. 네, 저도 지금 부록이 지났어요. 저도 지금 이제 45살이 됐는데요. 아직도 사실 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삶을 완성해 가는 그 과정이 사실 자신에 대해서 성찰하고 자신에 대해서 탐구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게 모든 삶의 근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사회로 진출하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주제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심리학의 한 이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출발을 해볼게요. 조혜리의 창이라고 심리학 이론이 있습니다. 들어본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사람의 마음을 4가지로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보통 나도 알고 있고 상대방도 알고 있는 부분, 이렇게 공개된 부분을 우리가 가장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공개된 부분이라는 것은요, 오늘 제가 강의를 하러 왔다라는 것, 그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자다, 이것도 공개된 부분이고요.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공개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나는 알고 있는데 상대방은 모르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은폐된 부분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보기 괜찮죠?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는 제가 그냥 은우님의 도움을 조금 받았거든요. 이거 처음 공개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말씀을 드리면 내 이미지가 조금 떨어질까 봐, 잘 보이고 싶으니까 감추고 싶은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은폐된 부분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공개된 부분과 은폐된 부분은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부분을 무의식의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맹목적 부분이라고 쉽게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해요. 나는 모르는데 상대방은 알고 있는 부분. 우리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 그 동화 있잖아요. 안데르센 동화. 근데 여기 미운 오리가 자기를 뭐라고 생각해요? 오리라고 생각하잖아요. 실제는 뭡니까? 백조예요. 자신만 모르고 있어요. 자기만 모르고 있어요. 실은 내가 백조인데 그걸 인지 못하고 내가 오리라고 생각하고 오리처럼 살아가려고 굉장히 바둥바둥 거리죠. 근데 어때요? 다른 오리들도 그 미운 오리를 오리로 봐주나요?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그 오리 엄마도 고개를 갸웃갸웃 흔들잖아요.
그러니까 미운 오리 새끼는 그 무리 안에서 굉장히 힘들고 절망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때도요, 이런 맹목적인 부분이 많으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쉽게 우리 엄마를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엄마가 아침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잔소리를 하잖아요. 굉장히 잔소리쟁이들이에요, 엄마들은.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딸이, 남편이 이 잔소리꾼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무슨 잔소리꾼이야. 나 잔소리 안 해. 정말 모르는 듯이 말하잖아요. 근데 정말 모르는 거예요. 네,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상대방은 알고 있는데. 이런 맹목적인 부분이 크면 클수록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하는 거고 자기 탐험이나 자기 성찰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하나, 아무도 모르는 무지의 부분이 있어요. 무지의 부분이라는 것은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산에 등산을 가면은요, 호흡이 곤란해지는 친구가 있어요. 한 번은 정말 그 헬기가 와서 이 친구를 이렇게 실어간 적도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입사를 딱 해가지고 처음에 OT로 간 곳이 산인 거예요. 근데 입사를 해서 딱 산을 갔는데 쓰러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정말 호흡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정상까지 올라가서 정상에서 확 쓰러져 버렸어요. 이제 병원에 실려가서 저한테도 연락이 와서 갔는데, 왜 이 친구가 산에만 올라가면 그렇게 호흡 곤란이나 불안 증세를 일으키는지 본인은 까맣게 모르는데, 거기 왔던 어머님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친구의 어머님이. 이 친구가 4살 때 산에서 길을 잃어서 하루 만에 찾은 적이 있대요. 하루 만에. 근데 이 친구는 그걸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저도 몰랐죠. 그 친구도 모르고 저도 몰랐기 때문에, 왜 산에만 올라가면 저러지? 꾀병 아니야? 혹시 일부러 산에 올라가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하고 오해를 했었던 부분인 거죠. 이런 무지의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일명 트라우마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 무지의 부분으로 들어가요. 공개된 부분, 나도 알고 상대도 아는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아성찰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나에 대해서 잘 알까? 나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에 있어서 심리학자들은 대부분 이런 말을 해요.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피드백을 받고 어떤 칭찬이나 감탄, 즉 감성적인 이 공감을 서로 교류하면 자신을 훨씬 더 많이 드러내게 된대요. 이런 심리학적인 이론은요, 사실 조엘이뿐만 아니라 이미 앞서서 하워드 가드너가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의 지능은 8가지가 있대요. 여기 보면 언어 지능부터 대인관계 지능까지 여러 종류의 8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지능 중에 3가지가 상위의 3가지가 조화를 이루면 그것이 자신의 대표적인 탤런트가 된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김연아 씨 같은 경우는 운동 지능이나 그리고 이제 음악적인 지능 이런 것이 높겠죠. 그리고 세계적인 건축가 가우디 같은 경우는 공간 감각이나 이런 건축 감각이 높겠죠. 그런데 이 지능의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하워드 가드너는 자기 이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내가 공간적인 지능이 높고 운동적인 지능이 높다 하더라도 자기 이해에 대한 지능이 낮으면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조금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이미 아주 오래전서부터 자기 성찰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론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번 정도는 다 보셨을 거예요. 스카프나 MBTI나 애니어그램.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방법은 디스크라는 거예요. 디스크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BC 한 500년 전서부터 소크라테스 때부터 사람을 담즙으로 해서 4가지로 나눴대요. 근래 들어서는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카를 구스타프 융이 사람을 생각의 프로세스에 의해서 4가지로 나눴어요. 사고, 느낌, 감각, 그리고 직관 이렇게 4가지로 나눴고, 또 최근에 근래에 들어서는 윌리엄 말튼이라는 분께서 감정에 따라서 사람을 4가지의 유형으로 나눴는데, 그 디스크의 기본적인 이론이 바로 이 윌리엄 말슨이라는 분에 의해서 정립이 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디스크를 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염두에 두고 갈 사항이 있어요. 여러분, 다르다라는 것이 틀리다라는 겁니까? 다르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different, 다른 것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요, 나랑 다르면 어떻게 생각해요? 싫어하죠. 왠지 모르게 조금 이상한 말을 하는 것 같고 나랑은 안 맞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디스크,
즉 사람의 성향을 공부하기 전에 이것부터 인정을 먼저 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사람을 나에게 맞는 사람만 사귀고 나랑 비슷한 사람을 사귀게 되면은 사실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글을 그 도종일 교수의 대담이라는 책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1950년도에는 전라도에서 광우병이나 조류독감이 발생이 하면 한 달은 걸려와 경기도 쪽으로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아예 차단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제주도에서 광우병이 발생이 되면 그 다음날 바로 경기도로 와요. 왜 그러냐면 고기가 많이 나고 알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종만 남기고 도태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바이러스에 취약하게 됐어요. 똑같은 종만 자꾸 놔두니까 하나의 종에 하나의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모두 다 감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성이 정말 인류에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그 도종일 교수가 하는데 저는 사람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디스크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그걸 명심을 하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탐구를 해보죠. 디스크는 사람의 성향을 이렇게 DISC 해서 4가지로 나눠요. D는 주도형, I는 사교형, 그리고 S는 안정형, 그리고 C는 분석형입니다. 그런데 이 DISC가 묘한 공통점을 갖고 또 차별성을 가져요. 주도형과 사교형은요, 외향적이에요. 외향적이면 우리 딱 이렇게 느낌 나잖아요. 그죠? 네. 말 많이 하고, 주변에 친구 많고, 항상 어디 가면 이렇게 앞장서서 나가는 그런 성향들이죠. 반면에 안정형은요, 내향적이에요. 말하는 거 많이 좋아하지 않고, 이렇게 조금 소규모의 그런 단체들을 좋아하고, 그렇게 모임들을 좋아하죠. 그런데 주도형과 분석형은요, 이야기를 할 때나 행동의 중심이 일과 관련돼 있어요. 일. 즉, 삶의 포커싱이 일에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학생이라면 공부겠죠. 네, 주부라면 아이들 키우는 거겠죠. 자, 반면에 안정형과 사교형은 사람 중심이에요. 왜 이 디스크를 디스크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냐면요. 성향을 딱 나눠보고 이 사람들의 성향을 설명해 보려고 사전을 막 찾아봤더니 신기하게도 주도형은 알파벳 D로 시작하는 단어가 많았어요. D의 성향은요, 이래요. 독보적이고 거만하고 지배적이고, 결연한 실행자고, 도전적이고. 주도형들은 대부분 그래서 리더나 보스형이라고 많이 해요.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 앞서 나가서 해결하는 사람, 그리고 굉장히 멀티플해서 한 번에 여러 가지 일 할 줄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통 주도형이라고 하고요. 자, I형은요, 역시나 I로 시작되는 단어들이 많았는데요. 영감을 주고 영향을 끼치고 창조적이고, 굉장히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이 사교형이에요. 그리고 안정형은요, 이 안정형들은 갈등을 싫어해요. 비관적인 것, 비판적인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리고 새로운 모험을 싫어해요. 사교형들은 모험을 굉장히 좋아해요. 새로운 것을, 사람도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요. 옷도 새로운 것, 어떠한 취미 생활도 새로운 것을 계속 추구하는 반면 안정형들은요, 변화를 싫어해요. 평화를 좋아하고, 그리고 사람도 여러 사람을 사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진득하니 한두 사람 사귀어서 이렇게 가지를 쳐나가는 그런 성향들이에요. 그리고 신중형은요, 여기 보면 계산적이고 신중하고 유능하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정말 신중형들은 어떤 일을 할 때도 스텝 바이 스텝 단계를 밟아서 하고요. 계산적이고 수치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검소해요. 자, 이렇게 단어로만 따져봐도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 가늠이 가실 거예요.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성향별로 제가 몇 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주도형은요, 명예나 권력,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권위를 좋아해요. 그래서 주도형을 상징을 해보라고 하면 이거 뭐죠? 아직 군대 안 갔다 오셨죠? 계급장이잖아요. 계급장. 권위, 명예를 나타나는, 자, 이런 계급장으로 표시할 수 있겠고요. 사교형은 뭐 중심이라고요?
사람 중심. 그래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자, 그리고 안정형은 딱 봐도 좀 이렇게 마음이 평화가 밀려오지 않아요? 넓은 벌판에 나무 한 그루 딱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고 편안. 예. 자, 신중형들, 분석형들, C형 분석형들은요, 이렇게 기하학적인 무늬들을 바탕화면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달력 있죠, 달력. 달력을 딱 떼어놓은 사람들도 많아요. 수치에 민감하고, 예. 어떠한 일들을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 이제 집에 같이 사는 남자, 저희 신랑이 노트북을 딱 열면은 바탕화면에 따다다다닥 하고 메모가 올라와요. 해야 할 일들을 순서대로 따다다닥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분석형들의 특성입니다. 이 분들의 단적인 특성들이 바로 대화를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표어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주도형들은 지금 명령하고 있죠. 전진 앞으로. 다저고짜 명령이에요. 나를 따르라 이러면 다 주도형이거든요. 자, 사교형들은 스토리텔링,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 그래서 물에 빠져도 엉덩이만 뜨는 사람 있잖아요. 이 물고기들이랑 얘기해야 돼서 그런 사람들이 사교형들이에요. 예. 안정형들은 멀리 가라면 누구랑 가래요? 함께 가라. 공존, 조화, 평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울러서 가려고 하고, 그리고 분석형은 예, 스텝 바이 스텝,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화장실에 가면 이런 거 많이 써 있잖아요. 예, 역시 주도형은 한 발 앞으로 명령하고 있죠. 그리고 사교형은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예, 눈물뿐만이 아닙니다. 굉장히 감성적이죠. 감성에 호소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안정형은 역시 예, 평화주의자예요. 가까이 다가서면 행복해요. 갈등을 싫어하니까. 자, 그리고 분석형은 20cm만 가까이 오십시오. 수치적이죠. 네. 그리고 의상에서도 표시가 나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 딱 보면 어떤 분이 사교형이다 딱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주도형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도형들은 정장을 선호해요. 그리고 사교형들은요, 정장을 입는다 하더라도 포인트는 꼭 하나 줘요. 빨간 립스틱을 바르거나, 예, 화려한 스카프를 하거나, 아니면 펄이 잔뜩 들어간 화장을 하죠. 사교형의 특성이에요. 남들보다 튀어보고 돋보이길 원하거든요. 근데 안정형들은 그런 거 별로 안 중요해요. 안정형들은 그냥 편안하시면 최고예요. 그리고 분석형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눈 띄는 거 싫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게 사실 그렇게 탐탁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분석형들은 그냥 수수하고 검소한 정장들. 약간 이제 저희 신랑이 제가 분석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저희 14층 사는 아줌마가 남편분이 목사님이냐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직업인데 이게 의상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니까 무슨 형이신 것 같아요? 저는 I랑 S랑 섞여 있는 것 같아요. I랑 S랑? 네.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딱 보면 무슨 형일 것 같아요? 응? I? 역시 은혜님의 기술은 네. 실은요, 저는 주도형이에요. 주도형인데 살면서 사교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서 주도형과 사교적인 것이 믹스가 됐어요. 예. 성향별로 또 말하는 스타일이 다 틀려지거든요. 주도형과 사교형은요, 말을 많이 해요, 정말. 예. 그런데 주도형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 말을 해요. 예. 그런데 사교형은 뭘 말을 해요? 예.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 말을 해요. 좀 차이가 나죠. 자, 그런데 안정형과 분석형들은요, 주로 들어요. 말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안정형은요, 이해하기 위해서 들어요. 안정형들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싫어요. 사실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특히나 안정형들은 너무 막 꽈서 이야기하고 어렵게 막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알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좀 쉽게 이야기해 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분석형은 분석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들어요. 그래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말할 때 조심해야 돼요. 그냥 하나 토시토시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잘 들었다가 너 근데 그때 나한테 그 말을 했잖아. 무슨 의미였어? 막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예.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보면 앞서서 디스크도 외향적이다 내향적으로 분류를 했잖아요.
사람의 유형도 보통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외향적, 내향적으로 분류를 해요. 그런데 사전을 찾아보면 외향적인 거는 다 좋은 뜻이에요. 활동적이고 사교적이고 자신을 뭐 과시하고 사회적인 사람이고, 내향적인 것들은 다 조금 부정적인 말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향적이다 하면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요. 보통 CEO들이라고 생각하면 대부분이 다 외향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내향적인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사전적인 의미가 긍정적이든 비판적이든 간에, 부정적이든 간에, 저는 중요한 것은요, 내 성향을 내가 제대로 알고 나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돼 있는 것, 그리고 나에 대한 이해가 되면 나만의 것이, 나만의 장점이나 나만의 잠재력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나만의 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심리학자들이 요 세 가지 활동들을 가장 많이 권해요. 여행, 연애, 봉사활동을 하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나도 몰랐던 내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여행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어디론가, 특히 오지로 탐험을 간다고 하면 비로소 그 기온은 어떻지? 내가 어떤 옷을 준비를 해야 되지? 내가 어떤 알러지가 있는데 약은 뭘 준비해야 되지? 거기 물은 어떤가? 이러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죠. 스스로를 조금 챙기게 되죠. 근데 평상시에는 우리가 스스로를 잘 안 챙기잖아요. 여행을 통해서 비로소 자신을 이렇게 스스로 챙길 수가 있고요. 또 대자연이나 아주 뭐 유명한 건축물들을 보면서 인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새롭게 느끼기도 하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새롭게 느끼는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연애 같은 경우는 정말 극과 극의 감정을 오갈 수 있는 게 연애인 것 같아요. 왜 낮에 정말 재밌게 잘 만나고, 아, 오빠밖에 없어. 아, 나 정말 오빠랑 잘해서 결혼할 거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녁에 보니까 남자친구가 카스랑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조금 이상한 여자가 댓글을 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때요? 그때부터 아씨 뭐야? 뭐 이런 정말 분명 1시간 전에 결혼까지 생각했는데 1시간 후에는 그런 걸 접하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욕도 하고 의심하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연애의 감정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상남자, 뭐 이렇게 애교는 전혀 없는 남자들도요, 사랑에 빠지면 막 쯔쯔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보기에도 너무 막 닭살 돋잖아요. 이러한 그런 감정들을 표현하는 것이 사실 연애예요. 내가 몰랐던 나의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 외에 사회적인 본능이 바로 봉사라고 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보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을 돕고 또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배려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봉사활동을 통해서 또 배려하면서 자신의 이 삶에 대해서 만족도 할 수 있고, 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이 목적도 찾을 수 있고요. 목표도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봉사활동이거든요. 이 세 가지 활동들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공통점은요, 이런 일련의 활동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묻고 대답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묻고 대답하면 할수록 나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14 곱하기 28 몇이에요? 네? 너무 숫자가 높았네요. 자, 14 곱하기 3 몇이에요? 52. 네, 지금 본인하고 대화했어요. 우리가 왜 대화한 것 같아요? 숫자 이렇게 우리가 하면 자, 1 올리고 받아서 3하고 이러잖아요. 누구한테 말한 거예요? 나한테 말한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스스로에게 말을 걸고 있어요. 근데 그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요, 아직 취업 전이시라면, 그리고 취업을 하시고 난 후에도요, 이 세 가지 활동을 많이 하세요. 여행 많이 다니시고 연애하시고 봉사활동 하시면 스스로를 깊숙이 보실 수 있어요. 자신에 대한 성찰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 앞서서 보여드린 조혜리의 창이 어떻게 하면 공개된 부분을 넓힐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봉사, 연애, 그리고 여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일련의 활동들이
자기 탐험에, 자기를 떠나는 여행에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하면은요,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요. 그렇죠. 나를 모르면서 상대방을 안다라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에요.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내야지만 상대방도 나에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면 이제 우리가 나에게 맞는 것을 찾고 상대방에게 맞는 것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탐험입니다. 네, 짧은 시간 여러분들께서 자신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하셨으리라고 생각돼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필할 수 있는 그 포인트를 상대방에게 어떻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앞서서 보여드린 조혜리의 창이 어떻게 하면 공개된 부분을 넓힐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봉사, 연애, 그리고 여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하면은요,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요. 나를 모르면서 상대방을 안다라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에요. 상대방을 이해하면 나에게 맞는 것을 찾고 상대방에게 맞는 것을 찾아줘요. 그게 바로